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1번 보면 복사역전층은 보통 가을부터 봄에 걸쳐져 날씨가 좋고요, 바람이 약하며 습도가 적을 때 자정 이후의 아침까지 잘 발생합니다. 침강역전은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강하면서 기온이 단열 변화로 승온되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전선역전층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오염 문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해풍역전은 정체성 역전으로서 보통 오염물질을 오랫동안 정체시킨다. 제가 이렇게 그냥 한번 쭉 읽었는데 쭉 읽고도 답을 바로 찾으셨으면 지금 어느 정도 숙달이 좀 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쭉 읽었는데 뭔가 답이 안 보였다. 그러면 앞에 역전 부분을 한번 다시 보셔야 합니다. 답은 4번이거든요. 제가 이론 강의 때 굉장히 좀 많이 언급을 한 부분이라 아마 제가 이렇게 쭉 읽었을 때 보이시면 이미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돼 있거나 혹은 공부를 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뭔 얘기냐면 처음에 복사역전은 런던 스모그 같은 것들이 복사역전에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일단 태양으로부터 빛 에너지, 열 에너지를 받으면 지표 부근에 있는 공기층에도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층부에 있는 공기층에도 영향을 받아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가 조금 더 빨리 데워집니까? 그러니까 상층부에 있는 공기층, 하층부에 있는 공기층 중엔 어디가 조금 더 빨리 쉽게 데워져요? 하층부에 있는. 네. 아무래도 여기 뭐 아스팔트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열이 많아지니까 그 이 하층부에 있는 공기층의 열이 조금 더 빨리 받죠. 그런데 이제 식을 때는 어때요? 이 위에 상층부에 있는 공기층은 열을 쉽게 받지는 않지만 만약에 열을 받았다고 하면 쉽게 잃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이 상층부의 공기층에는 열을 쉽게 내보내지 않고 하층부에 있는 층은 낮에는 쉽게 받습니다만 밤에는 쉽게 잃는 거죠. 그러니까 한낮에는 상층부에 있는 온도가 낮고요. 밤에서 새벽 사이에는 높은 편이죠. 누구에 비해? 하층부에 있는 한낮에 큰 온도가 밤에 낮은, 밤하고 새벽 사이에 낮은 거에 비해서는 밤하고 새벽 사이에 상층부에 있는 공기는 아직까지도 열을 뺏기지 않고 잘 있겠더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처음에 하층부가 한낮에는 온도가 높고요. 여기 온도가 높아, 낮에는. 그리고 한낮에 상층부의 온도는 낮으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기울기를 그릴 수가 있다고. 그런데 밤이 되면 어때? 얘가 빨리 열이 식으니까 오히려 여기 온도가 차갑고 상층부의 온도는 높은 상태니까 올라가면 갈수록 온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역전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역전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위아래 어떤 수직적인 혼합 확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염물질이 거기 안에 정체되어 있다고 하면 쉽게 인간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복사역전층에 의해서 런던 스모그 현상이 일어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보면 침강역전이 있대요. 침강역전은 LA형 스모그의 원인이 됐었던 거죠. 고기압 중심 부분에서 기층이 서서히 침강을 했대요. 아래로 침강을 하면서 기온이 단열적으로 변환되면서 그 공간 내에서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여기가 온도 T고 여기가 고도 Z면 상층부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떨어지는 건조한 단열의 갑률선이라는 걸 그려 넣었을 때 상층부서부터 어떻게 침강하는 고기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고기압이죠. 압력이 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의 압력에 의해서 부피는 어떻게 돼? 압력이 센 거니까 쪼그라들죠. 압력이 세지면 부피는 줄어드니까 온도는 어때요? 높아지죠. 상층부로 갈수록 온도가 떨어져야지 정상인데 이 공간에 얘네들 만나니까 어떻게 돼? 온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피하고는 고기압대를 피하면 다시 상층부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면 여기 지금 이 공간에 뭐가 일어나는 거죠?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침강역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선역전은 뭐예요? 한기단이 있고요. 한기단이라는 것은 추운 거, 그 다음에 난기단이 있어. 온기단이라고 할까요? 온기단이라고 합시다. 온기단, 이건 한기단. 그래서 이거 그 어떤 기상캐스터 분들이 기상 예보 할 때 좀 많이 보셨던 거잖아요. 이쪽 부분은 저온에 건조해. 온기단 쪽에는 고온에 다습해. 이 두 개가 만난 거죠. 두 개가 만나서 여기 지금 저온,
하고요. 그 다음에 다습 이런 거 두 개가 만나니까 상층부에서 어때요? 저온에 다습한, 그러니까 응결되고 냉각이 되죠. 여기가 냉각되는 거예요. 냉각되면서 상층부의 밀도가 커지면서 아래로 이 기단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층부로 내려올수록 어때요? 온도는 높아지니까 냉각되고 응결되었던 것들이 풀리면서 눈이라든지 비 같은 것들로 여기에 뿌리죠. 특히 비로 많이 뿌리게 될 거 아닙니까? 비를 뿌리고 이 공기는 차가운 공기니까 여기 밑으로, 여기는 아직 고온이잖아요. 이 차가운 공기가 어디를? 고온 부분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바닥 부분이 차갑고 고온 위쪽이 오히려 뜨거운 역전이 일어나죠. 그런데 얘를 우리한테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역전층 형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비를 내리잖아요. 비를 내리면서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씻겨져 내려가기 때문에, 또 혹은 이 기단이 항상 그 공간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는 건 아니죠. 자주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서 구분되어 있지는 않다. 해풍역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해풍역전은 여기가 육지, 여기가 바다라고 하면 이 바다에서부터 무슨 바람이 불어 들어오기 하냐면 고온에 습한 게 들어오는 거예요. 고온에 다습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고요. 육지 이 부분은 저온에 건조한 육지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뭐가 만나는 거예요? 다습한 공기층, 그 다음에 저온, 이 부분이 만나니까 육지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상층부는 아직 지금 이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을 때 상층부는 육지랑 만나고 있지 않죠. 하층부만 육지랑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서서히 냉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냉각이 되면 이 하층부가 지금 춥고요. 상층부는 더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원래는 안 그랬죠. 원래는 상층부로 갈수록 온도가 오히려 차가운 형태인데 지금 들어오는 바람이 고온에 다습한 거니까 이 다습한 거랑 저온이랑 만나서 육지 부분은 냉각이 되고 아직 고온의 이 상층부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니까 하층부는 차갑고 상층부는 뜨거운 이런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들어오는 바람이 계속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매번 똑같은 풍속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체되어 있는 이 시점 자체가 항상 이쪽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염물질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오랫동안 정체시키기가 불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보면 4번이죠. 해풍역전은 정체 역전으로서 정체성,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좀 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오염물질을 오랫동안 정체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산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레일라이 산란 하고요, 미산란 얘기하는 거죠.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미산란. 레일리 산란은 일단 빛의 파장보다 누가 아주 작을 때, 입자의 크기가 아주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만약에 빛이 파장이 일어난다고 하면, 산란이 일어난다고 하면 전후방으로 현저하게 산란이 일어나고요. 이러한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하늘이 파랗고 노을이 붉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레일리 산란입니다. 그 다음에요, 레일리 산란은 빛의 강도가 파장의 길이의 4승에 반비례한다고 했었어요. 맞나요? 빛의 강도라고. 빛의 강도는 파장의 4승에 반비례해서 적용된다고 했었으니까 얘가 길면 길수록 이 강도는 줄어든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단파가 빛의 강도가 세고요. 장파는 빛의 강도가 약한 것이다. 이것까지 정리를 좀 해두셔야겠네요. 네. 그 다음에 미산란이 있었죠. 미산란은 빛의 파장
하고 입자의 크기가 거의 동일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만 이렇게 앞에 부분만 산란이 잘 일어나고요. 뒷부분은 산란이 잘 일어나지 않는 전방에만 현저한 그래서 구름 같은 것들 흰색 구름 혹은 회백색 구름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전체를 산란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의 영향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레일리 산란이라는 것은 맑은 하늘 또는 저녁 노을은 공기 분자에 의한 빛의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빛을 입자가 들어오는 어두운 상자 안으로 도입시킬 때 산란되는 어떠한 광이 나타나며 이것을 틴달빛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구름이 이제 뭔가 벌어진 것 같은 느낌으로 해갖고 태양빛이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싹 들어가는 아주 예쁜 하늘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틴달 효과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입자, 뭐 수증기 입자 이런 것들을 빛이 통과할 때 산란이 되면서 들어오는 그 빛을 틴달 빛이라고 합니다. 미산란의 결과는 입사 빛의 파장에 대하여 입자가 대단히 적은 경우, 잘못됐죠? 레일리 산란이 그렇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